여러분들은 책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책에 대해 꿰뚫은 제 생각이거든요. 이케아 그런 가구 제품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있는 설명서 같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설명지를 안 읽으면 그 조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케아 가구는. 저도 한참을 보면서 해요. A를 넣고 B를 넣고. 근데 그 가구 설명서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베스트셀러라서 읽는 거예요. 나는 그 가구가 없는데. 그럼 그 설명서를 읽는다 한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가구가 있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책이 안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책은 도움이 되는데 내가 그 책을 먼저 어떤 책이 도움이 될지보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책방에 가니까 베스트셀러가 이런 게 있더라 라고 사면 그거는 그냥 남의 상품 설명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선풍기에 상품 설명서를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는데도 그대로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슬프죠. 그분도 책 읽는 게 어떤 노력인데 노력해도 제자리인 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노력이 아니잖아요. 일단 아까 단톡방에 있었던 것처럼 책이라는 얘기로 오프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책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와, 매주 2권씩? 엄청 다독하셨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딱 한 권만 기억나는 거, 가장 기억나는 거 써보세요. 책 이름. 엠글 리스트란 책은 없는데?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 다른 책 중에 부여추 열차선, 빠삐용, 실행의 기술, 오성과 세이노 시크릿, 삼국지, 저 삼국지, 황실의 시대, 엄마를 부탁해, 초한지. 자,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나름대로 책에 대해 꿰뚫은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워낙 무식하고 책을 안 읽어서 누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제가 보고 따라한 건 아니고 우연히 비슷한 생각을 한 걸 텐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시원함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책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 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도움도 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움이 되려면 그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케아 그런 가구 제품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있는 설명서 같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설명지를 안 읽으면 그 조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케아 가구는. 저도 한참을 보면서 해요. A를 넣고 B를 넣고. 근데 그 가구 설명서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베스트셀러라서 읽는 거예요. 나는 그 가구가 없는데. 그럼 그 설명서를 읽는다 한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가구가 있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책이 안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책은 도움이 되는데 내가 그 책을 먼저 어떤 책이 도움이 될지보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보면 베스트셀러를 읽거든요. 그거는 이케아에서 잘 팔린 가구의 설명서를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가구가 나한테 없는데. 그리고 그 설명서를 많이 읽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카테고리의 가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는 거를 주입식으로 통찰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에 그 가구 설명서가 아니라 책이라고 본다면 이혼 직전에 모르면 손해보는 1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혼 내가 직전이야. 그러면 그 책은 도움이 되겠죠. 깨달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책이 유명해져서 이혼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혼 전에 읽어야 되는 10가지 중요한 요소를 잊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자의 책이나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시크릿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표본 자체가 넓은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읽어도 공감 갈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베스트셀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학원들 전공서적 같은 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사실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를 알고 그런 사람이 누구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썼는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한테 맞는 제품 설명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케아 가구나 선풍기 같은 거 오면 설명서 안 보고는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읽고 쓰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불가능하고 이런 사람이 없냐? 본인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많이 팔린 거, 그냥 나 이거 읽었어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과시욕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책이 약간 허세 용도로 쓰여지는 게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책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는 심리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마치 누가 제가 철학책이나 심리학 책들을 되게 많이 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엠무님 얘기하신 게 융이 얘기한 거랑 이 부분과 비슷한데, 그래서 융이 뭐예요? 융단할 때 융인가? 카페트 융 얘기하는 거? 몰라요, 제가. 칼융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읽으면 저는 무조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순수한 어떤 사고에 이때까지 쌓아온 힘이 그 상대로 인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약간 편협한 시각이긴 한데 분명히 저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요. 그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니까 저도 그렇게 눈으로 읽고 괜찮다 생각해서 입으로 뱉을까봐. 그래서 못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비슷한 게 있다면 비슷한 어떤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행동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려면 그런 사고로 책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아마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통찰도 주고 그리고 깨달음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요즘 책방에 가니까 베스트셀러가 이런 게 있더라 라고 사면 그거는 그냥 남의 상품 설명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선풍기에 상품 설명서를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책에 대해서 꿰뚫은 점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는데도 그대로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슬프죠. 그분도 책 읽는 게 어떤 노력인데 노력해도 제자리인 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노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독한 사람들을 보면 애초에 다독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독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정보로 책을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그냥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같은 용어로 책을 읽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 그거는 사실은 되게 좋은 컨텐츠죠. 여러분들 그 책 뒷광고가 되게 많이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그 책 한 권 추천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본인한테는 주체성으로 되게 이득되게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책은 좀 싸니까 그런 걸 추천해도 사람들이 욕을 잘 안 하거든요. 뭐 10,000원, 20,000원에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 상품 설명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10,000원, 20,000원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집중력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책을 10권을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아깝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평상시에 읽는 베스트셀러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필요한 책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다수한테 맞춰진 게 적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두한테 맞는 옷이 나한테 딱 맞겠냐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을 꼭 읽고 싶다라는 분들은 필독서 100권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읽는 거는요, 그 딴짓보단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책이라도 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차분해지니까 어릴 때는. 저는 이거 좀 기만인가? 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때 막 뭐 정해서 읽은 게 아니라 저 집에 그 좀 일찍 오기 싫어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그 도서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애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끝나고 맨날 읽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아무거나. 그래서 그때는 위인전 위주로 읽었고요. 그리고 그냥 그 무협소설? 판타지 소설?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협소설 중에 조금씩 야하거든요. 조금씩. 엄청은 아니야. 조금씩이에요. 스킵해.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청 자극적이었어요. 그게 상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빨리 수업 끝나고 나 책 읽고 싶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책 읽는 걸 모르고 잠고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경비 아저씨 오고 막 그랬었어요. 맨날 그 책 읽는 거 좋아해서.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책을 많이 안 읽었죠. 그냥 책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고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란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에 책을 지금 많이 읽었던 엠타터 분들은 아마 책 읽는 방법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책 읽은 만큼 성장했어야 되잖아. 근데 아마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은 돼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수익에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저를 많이 만날수록 좋은 거겠죠. 제가 쓴 책을 읽는 것은 차안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책이라도 읽자라는 건데 책은 굉장히 위선적인 게 많습니다. 모두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직설적이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가 좀 갇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책을 추천한다면 글쎄요. 그냥 추리소설 같은 거 추천할 것 같아요. 사고 연습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위인전 같은 거는 어릴 때 도움이 됐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이요. 위인전에는 공통된 1위관지가 있습니다. 인내였어요. 인내. 제가 장보고전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장보고가 2년 동안 수련을 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와요.
그 해상황 장보고 뭐든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만약에 저 시대 때였으면 산에 들어가서 나는 칼싸움을 좀 했을 것 같다. 나는 곰이랑 이제 싸우고 막 이랬을 것 같다. 수련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패턴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것들 도움 되죠. 근데 그거를 같은 내용을 위인전을 100권을 봐도 똑같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린이용 위인전이니까 막 그렇게 깊은 얘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70명 이상 오셔가지고 채팅방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골 기질로 앵무님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죠 라는 거 책 이름 써주세요. 읽겠습니다. 읽고 제가 리뷰까지 할게요. 부정적이지 않게. 아니요. 앵무 스토리 말고. 아, 앵무 스토리 그 마지막 그 190페이지는 진짜 엄청 짠했죠. 아, 정말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죠. 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추천하기 좀 약간 함정 같으면 저는 책을 읽는 걸 추천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고가 갇히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진짜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훌륭한 분들이 역사적으로 남긴 말을 내 얘기처럼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거는 누구 특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아요. 확성기 역할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사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느 책에 나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책에 나온 얘기용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책이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통찰을 깊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영역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올바른가에 대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독창적인 본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가 전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알잖아요. 이 책에서 좋은 건 뭐고 나쁜 건 뭐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강의 때 응용해야겠다 이러면 강의 한 짜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 내 통찰이 아니니까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좋은 책에 나온 내용들은 다 본인 경험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부족하지만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소신? 고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읽고 싶지만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이거 완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가끔 제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여기가 그 명치 부분이 땡겨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시 눕거든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면서